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인간 거주에 유리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인간이 살아간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간이 거주한다라고 표현할 건데, 자, 그런데 인간이 거주하는 데에는 당연한 거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환경이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에는 뭐가 있겠느냐? 자, 크게 우리는 두 가지 환경이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인문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 자, 그래서 너희들 자연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자연이 있죠. 자, 그 자연이 바로 뭘까? 자연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연 환경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는데? 땅의 모양이 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형이고, 그 다음에 땅 자체, 뭐 토양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자연 환경이야. 그 다음에 인문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문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던 거야. 자, 내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치?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인문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뭐가 있는데? 뭐 교통이라든가 또는 정치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또는 뭐 문화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인문 환경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자연 환경이 뭐냐, 인문 환경이 뭐냐, 이렇게 단순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 만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자,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게 나온다. 자, 그러면 언제 영향을 끼쳤냐면 요거는 과거에 영향을 끼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뭐에 영향을 받았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바로 언제입니까? 네, 오늘날이죠. 자, 오늘날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인문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자, 오늘날 또는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 사람들은 무슨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 그러면 자연 환경이야, 인문 환경이야? 정답은 인문 환경이다. 이렇게 딱 찍고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바로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얘들아, 기후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 기후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날씨가 있어. 근데 기후하고 날씨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달라요. 그쵸? 자, 여러분들 보통 날씨를, 자, 기상캐스터가 나왔어. 그러면 이 기상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날씨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안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상캐스터는 겁나 똘추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럼 반드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오늘의 날씨 또는 어제 날씨, 내일 날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날씨의 기준은 바로 뭘까요? 오늘, 즉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기후나 날씨나 다 뭐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바로 대기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기라는 것이 바로 뭔데요? 대기, 네, 공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네,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 얘가 바로 뭔데? 공기죠. 그런데 이 공기에 지금 비가 있는가? 아니면 이 공기가 굉장히 맑은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기 상태란 말이지. 자, 그런데 기후도 대기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씨도 대기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날씨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루에 대한 대기 상태다. 자, 그걸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짧은 기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날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후는 자, 비교적 무슨 기간이 될까요? 네, 그죠. 긴 기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지역의 평균적인 자, 그런 대기 상태를 갖다가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네, 기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후는 적어도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겨울철에 눈이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겨울철에 눈이 한 번 내린 게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매년 30회 정도, 30년 동안 계속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30년 동안 보니까 눈이 계속 내렸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눈이 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어떻다? 네, 평균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자, 기후는 일시적
일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틀린 얘기야. 자, 일시적이라는 건 굉장히 뭐야? 짧은 기간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 날씨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날씨에 대한 거고, 자, 기후는 뭐다? 꽤 긴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대기 상태,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한다? 네, 기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기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쌤이 지구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면, 자, 일단 적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직각으로 꽂히는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 뜨거워, 그치? 자, 그래서 적도 주변에서는 무슨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건조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온대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태양열을 별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겁나 very very cold, 춥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춥기 때문에 무슨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냉대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추울 때는 거기에서 무슨 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온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하나하나의 기후들을 설명해주고 갈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열대 기후에 대해서 설명할게. 자, 열대 기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여기에 뭐가 많다는 거니? 열이 겁나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겁나 뭐하다는 얘기야? very very 뜨거워. very very hot.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자, 얘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열대 기후는 자, 어디 주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정답은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이 열대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시험 문제 굉장히 일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열대 우림 기후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열대 사바나 기후라는 것이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아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연중 비가 많이 오고, 자, 그 다음에 기온이 굉장히 어떻다? 높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이야. 그런데 연중이라는 표현을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1년 내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야, 열대 우림 기후의 뭐 가장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1년 내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비 많이 내리는 철이 어느 철이에요? 장마철이죠. 그러니까 장마철 보면은 우산에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뭐 그 정도는 겁나 굴하지만 굉장히 비가 세차게 내리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소나기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소나기가 굉장히 미친 듯이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것이 1년 내내 많이 내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년 내내 뭐하다는 거야?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연중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다. 그치? 그리고 또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이런 기후에서는 사람 살기가 좋지 않죠. 자, 그렇지만 식물 입장에선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우니까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어. 기온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다가 비까지 쭉쭉 내리니까 얘들은 굉장히 미친 듯이 자라가지고 밀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열대 우림 기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밀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에서 밀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열대 밀림 지역에 가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소나기보다도 더 심각한 소나기, 아주 대단한 소나기가 내린다 그랬어. 자,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냐면 스콜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 사바나 기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얘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뭐하냐면 반복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건기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동안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리긴 내리는데 별로 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기라는 것은 뭐냐면 6개월 동안 비가 사정없이 미친 듯이 판타스틱하게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기를 잘못 만나면요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실적으로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열대 기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바로 건조기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근데 건조기후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바로 20도에서 30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 그래서 남쪽에 20도에서 30도, 그리고 북쪽에 20도에서 30도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자, 남회기선 또는 북회기선 이라고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본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구본을 한번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본의 모양을 갖다가 잘 보세요. 자, 지구본의 모양을 보면은 자전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구본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구본은 완벽한 이런 모습은 아니야.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런데다가 이렇게 둥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지구본이, 자, 지구가 태양을 보면서 얘가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적도에서, 자, 적도는 빵도야. 근데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위도가 20도에서 30도. 그리고 적도에서 조금만 내려가서 여기는 남쪽이죠. 남반구의 그 위도가 20도에서 30도 되는 지점들을 잘 보면 얘는 태양을 보고 계속 도는 거야. 태양을 보고 계속 돌아요. 그러면 태양을 보고 얘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까? 뜨거운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회기한다라고 얘기해. 회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태양을 보고 계속 돌아간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20도에서 30도를 갖다가 우리는 북회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20도에서 30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남회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태양을 보고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비가 별로 내리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어때? 뜨겁지?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야?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야.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건조기후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고? 네, 남북 20도에서 30도. 그리고 네, 남해기선, 북해기선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비가 잘 내려, 안 내려? 안 내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린다? 강수량이 적다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 만약에 땅에 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기가 금방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니? 증발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현이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얘들은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이 많아? 자, 정답은 네, 증발량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 이거는 건조기후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기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그 건조기후 지역에 있는 집들을 갖다가 보잖아? 그럼 집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희한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자, 이쪽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뭐가 있어? 난로가 있어. 그러니까 난로하고 에어컨이 동시에 있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들 낮에는 굉장히 어떨까요? 겁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돼. 그런데 얘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펴야 돼? 네, 난로를 갖다가 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낮엔 너무 뜨거워. 그리고 밤엔 어때? 너무 추워. 이런 교차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일교차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교차가 뭐하다? 네, 크다까지.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건조기후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건조 스텝기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 사막기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건조기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모래들을 이렇게 떠올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딱 사막을 떠오르는 거야. 그러나 그 지역이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었냐면 듬성듬성 풀이 이렇게 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렇지 원형 탈모처럼 풀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지역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초원이라고 해.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1, 2, 3, 4 네, 스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막 주변에 있는 초원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네, 스텝. 뭐라고 한다고? 스텝. 뭐라고 한다고? 스텝.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스텝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막 지역이 있어. 그래서 스텝과 사막으로 나뉜다. 요거 보도록 할 건데, 사실 건조 기후가
건조기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건조기후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랬죠. 자,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느냐? 자, 1년 중에, 자,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네, 500mm. 요거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 500mm 미만으로 내렸을 때 우리는 건조기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뭐 얼마나 적게 내리는 건데요? 요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비가 많이 내릴 때 하루에도 200mm가 내려. 알았어? 네, 우유야, 우유. 그치? 하루에도 200mm가 내려. 그런데 얘네들은 500mm, 1년 동안 500mm 내린다는 건 이런 젠장, 그렇지. 땅이 아주 그지라는 거야. 알았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스텝기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500mm 미만이야. 그런데 적어도 얼마보다는 많이 내려야 되냐면, 바로 250mm보다는 네, 이상으로 내려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스텝기후의 기준은 바로 25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0보다는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500mm보다는 적게 내렸을 때 우리는 스텝기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기준이 250mm야. 그래서 요거보다는 미만으로 내렸을 때,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막기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 거냐면, 자, 온대기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너희들이 뭐 온대기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온대기후는 딱 어디에 있냐면 중간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중위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네,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사람 살기 좋기 때문에 또 인구와 그 다음에 산업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밀집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냉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건데, 자, 여러분들 냉대기후는 굉장히 어떨까요? 네, 추운 기후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해줬던 뭐 열대기후, 건조기후, 그 다음에 뭐 온대기후, 한대기후 이런 것들은 자, 북반구에서도 나타나지만 남반구에서 나타나. 알았어? 그러니까 둘 다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만 나타나. 알았어? 자, 냉대기후만 어디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 나타난다. 이거 시험 문제 1타다. 꼭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냉대기후만 자, 어디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북반구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냉대기후는 뭐가 굉장히 크냐면 연교차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냉대기후는 겨울철에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들 캐나다 가보셨습니까? 네, 선생님도 안 가봤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많이 봤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캐나다, 그쵸? 어때요? 사람들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철에 되게 추운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어떠냐면 추워.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얘네 어떨까요? 네,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겨울과 여름의 차가 크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연교차가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연교차가 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그리고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 너무나 춥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식생이 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이파리를 활짝 이렇게 해가지고 자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파리를 이렇게 활짝 펴지 못하고 너무 춥기 때문에 아이고 추워! 해서 이 이파리가 바늘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늘 침자를 써.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침엽수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얘네들은 침엽수림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침엽수림을 얘네식 말로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를까요? 타이가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서 뭐 타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알았지? 네, 선생님 슬프니까 타이거 이런 거 쓰지 마. 자, 선생님이 하면은 우리 친구들 타이거 이러면 안 된다. 뭐라고? 타이가. 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타이가 바로 뭐라고? 네, 침엽수림 지대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선생님과 함께 뭐 알아볼 거냐면 한대기후예요. 자, 여러분들 한대기후는 겁나 뭐 할까요? 네, 춥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후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한대기후 지역에 가면은 아무래도 식생이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그치? 너무 춥기 때문에 얘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자, 무슨 기후로 나눌 수가 있냐면 둔두라 기후와 그 다음에 빙설 기후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식생 자체는 자랄 수 없지만 자, 그래도 뭔가 조금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뭐가 자라냐면 네, 선생님 이 봐요. 선생님 이를 잘 봐. 자, 선생님 이에 못 꼈지? 못 꼈어. 이끼 꼈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툰드라에서는 뭐가 자라냐면 이끼 정도는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툰드라라는 땅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요거 기억하고 가는데 얼어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언 땅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툰드라에 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이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기억하고 가. 그래서 이끼를 볼 수 있는 툰드라가 있고 이 이끼마저도 볼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지역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빙설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긴 정말로 사람 살 수 없고. 그래서 한대기후의 특징은 요거다까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째로 선생님이 기후 하나 알려주겠는데 그 기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고산기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고산기후는 뭐냐면 높은 산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죠. 열대기후 지역에서 그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고산기후다. 자, 여러분들 열대기후는 사람 살기 좋니 나쁘니? 나쁘지. 자, 왜? 겁나 뜨거우니까 겨드랑이에서 땀나 암내 쩔어. 그렇지? 사람 살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산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 아, 시원해. 그쵸?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시원한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고산기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고산기후를 갖다가 우리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연중 온난기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사람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연중 봄과 같은 기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바로 뭐냐면 고산기후야. 근데 실적으로 고산기후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갔는데 이 고산기후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것이 바로 남아메리카야. 자, 남아메리카에 가면 여기 산지가 하나 있는데 이 산지가 바로 뭐냐면 안데스 산지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 안데스 산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산 기후와 고산 도시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안데스 산지에 가면은 뭘 볼 수 있다? 고산 기후를 볼 수 있다. 요거 기억하고 간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후 그래프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후 그래프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후 그래프를 다 보여줄 거야. 알았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게요. 완벽하게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이게 나올 겁니다. 자,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6가지의 기후들을 알아봤다. 그런데 이 기후 중에서 인간 살기에 좋은 기후가 뭐가 있겠느냐? 3개 골라봐라. 자, 지금부터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죠? 온대기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골라봐라 하면은 뭐를 고르냐면 고산기후를 골라요. 네, 맞습니다. 고산기후는 열대기후 지역은 뜨겁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겁나 시원해. 고산도시 시원해. 고산도시 좋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산기후 사람 살기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 하나 플러스 해봅시다. 그게 바로 뭐죠? 네, 냉대기후가 들어가는 거야. 냉대기후까지는 사람 살기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캐나다 사람 살기 좋아 나빠? 사람 살기 좋잖아. 그치? 조금 추우면은 그치. 네. 껴안고 다니면 돼요. 네, 우리 피디님은 뭐를 이렇게 껴입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껴안고 다니면 돼요. 그죠? 남친, 여친 이렇게 껴안고 다니면 바로 이제 후끈 날아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대기후 사람 살기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살기 좋은 기후들 한번 적어보아라. 이런 거 서술형 1타야. 자, 그럼 뭐뭐로 하는 거야? 온대기후, 고산기후, 냉대기후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어.